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파이에 대해서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오늘 있었던 몇 가지 이슈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마이그레이션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일어났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전에 약 1600개가 넘는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지금은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총 693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700만 개 지갑 돌파를 앞두고 또가 나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 커뮤니티에 공유가 되고 있는 글 중 재밌는 부분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12월 1일부터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혼란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한 글인데요. 반은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KYC 신청 유예기간이 11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KYC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계정들은 현재까지 채굴 했던 파이 보상량의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뒤늦게 접속을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12월부터는 매우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 이런 밈적인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앞으로 파이는 스캠이다. 코어 팀이 나의 파일을 다 가져가 버렸다. 또는 KYC 슬롯이 사라져버리거나 예전과 무엇이 많이 달라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 또는 파이 코어 팀은 사기꾼 집단이다 등등의 혼란스러운 잡음들이 커뮤니티에 가득 찰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포스팅이 올라왔습니다. 이 파이 커뮤니티는 전 세계적인 대규모 커뮤니티이기도 하고요. 정식 공지나 정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사용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1월 30일 이후로 KYC를 제출하지 못한 유저들의 불만이 크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오픈 네트워크 전환 관련해서 코어팀이 내부적으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메가모드나 모드들 또한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기 또는 발표 시기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부분을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의견들 좀 다른 관점에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리치 아담스라고 해서 커넥트 소셜 앱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파이 앱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이 개발자도 파이 코어 팀으로부터 동일한 이메일을 받았겠죠. 그 이메일이라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다 읽어드렸지만 파이 코어 팀이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커뮤니티 파이앱 개발자들에게 서둘러서 마무리 작업들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큰 업데이트는 없지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오픈 네트워크 준비가 한창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죠. 그 이메일을 받았던 리치 아담스에게 이 이메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코어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았을 때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리치 아담스는 이 이메일을 받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좀 놀라기는 하였다. 그리고 나는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예상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랬다라는 것은 리치 아담스 또한 기존의 파이코어 팀이 오픈 네트워크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스탠스를 보여왔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도 조금 김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메일을 코어 팀으로부터 받고 나서는 오픈 네트워크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살짝 놀랬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메일 내용을 충분히 보았을 때 2024년 말로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기를 100% 예측하지는 않는다. 내년 초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워크포스풀 개발자이죠. 아비오든을 보면요. 참고로 이 워크포스풀은 파이 1차 해커톤 우승 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오든은 다른 파이 앱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개발자도 역시나 코어팀으로부터 동일한 이메일을 받았겠죠. 그리고 어제 X에 포스팅을 올려서 토픽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현재 3가지 조건을 고려를 했을 때 파이 코어팀이 12월에 파이 오픈 네트워크 단계를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올렸고요. 기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 저를 또 여기에 태그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코어팀이 12월 말까지 오픈 메인의 날짜를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실제 오픈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12월 말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으로 얘기를 하자면 5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25년 1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저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인 아비오드는 여기에 답글을 남겨주었는데 본인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코어팀은 파이2데이 전에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파이데이 2025년에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서 즉 마이그레이션 1000만 개 도달 또는 파이앱 100개 도달이 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오픈 네트워크 출시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시점이 2024년 12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확률상 내년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라는 의견을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인플루언서인 멜딘과도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역시 멜딘도 코어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참고로 멜딘 같은 경우는 X에서 이 커넥트 소셜과 같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와 같은 계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은 제가 주기적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몇 안 되는 믿고 봐도 되는 X 소셜 계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요. 사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멜딘은요, 파이 프로젝트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파이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또 GOTM과 같은 전 메가모드라든지 수많은 개발자들, 인플루언서들과도 내부적인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멜딘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에 오픈 메인넷 전환 가능성을 좀 더 높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오픈 메인넷이 나오더라도 아직 점진적인 오픈 메인넷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완벽한 탈중앙 형태로 시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이코 팀이 어떤 새로운 지갑을 곧 공개할 거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다. 하지만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100% 체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파이 지갑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과 오픈 네트워크의 전환 날짜의 연관성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캔리님의 정보를 인용을 해드리면서 코어팀이 개발자들에게 이메일을 공유를 하였고 현재 내부적으로 뭔가 바쁘게 흘러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고, 또 아직도 어떤 메가모더들은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 전환의 출시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12월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이 100% 확실하다, 또 이런 쪽으로 소문이 와전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중립을 잡아드릴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관점의 이런 의견들로 공유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커넥트 소셜 랩 개발자 경우에는 파이 생태계에 사용이 될 새로운 커뮤니티 지갑 앱을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는 알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현재 테스팅 중입니다. 일단 아르테리움이라는 파이 지갑이고요. 이 아르테리움은 커넥트 소셜의 인앱 토큰과 이름이 동일합니다. 파이코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커넥트 소셜 인앱 토큰인 아르테리움 토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탁코인 사용까지 가능한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여러가지 손을 보고 있고요. 테스팅 단계에 머물러 있고, 또 파이의 오픈 메인넷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성 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갑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이 개발자와 함께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출시가 가능해지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파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랜만에 댓글란으로 가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을 보면요.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설득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가 한 얘기죠. 그리고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이 개발자 니콜라스 코칼리스, 이후 상상은 당신들께,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물론 니콜라스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니콜라스의 심정이 10년 전에 사토시와 같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유머러스하게 풀이한 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실제 있었던 얘기인가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비트코인 이 창시자 사토시 같은 경우는 저 말을 직접 하였고요. 니콜라스는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201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포럼 사이트로 가보면요. 사토시가 그 당시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29일자 포럼 대화 내용을 보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결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0분이라는 확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오늘날 신용카드를 긁는 것만큼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제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글에 사토시는 답글을 남기게 되는데요. 저는 결제 프로세싱이
충분히 더 빠르게 10초 이내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 제 말을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득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상당히 현재는 유명해졌는데요. 당시 이 포럼 사이트 글을 보면요. 비트코인이 10분마다 블록이 하나가 생성이 되는 부분, 그래서 이 결제 시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론이 거세었었고 이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토시가 이런 글들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좀 바쁜 상황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토시의 명언은 파이 커뮤니티 챗방에서도 제가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좀 유머러스하게 사용해왔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파이가 스캠이냐 아니냐는 이미 3, 4년 전에 그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채굴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에 본인과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는 파이의 가치를 위해서 어떤 옵션을 택해야 서로에게 윈인인지를 택하는 것이 맞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창 바쁜 시기에 3, 4년 전에 이미 끝이 났어야 했던 그런 논쟁거리가 다시 나온다라거나 어떤 파이가 스캠일 수도 있다. 파이가 가치가 없으면 어떡하냐. 파이가 그냥 희망회로 프로젝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실제로 저는 저런 흡사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깊은 설명이 좀 불가한 것 같다.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이코어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중한 제 시간을 쪼개어서 이런 파이 컨텐츠를 만들고 어렵게 시간 내서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X를 통해서 국내외 파이 개발자, 커뮤니티 인원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되고요. 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든 파이 관련 앱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파이오니어인 저에게조차 현재 이 프로젝트가 성장하기 위해서 너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요.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쏟고 싶은 생각이 없는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야 되고요. 여행도 가야 되고 또 다른 투자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서는 파일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을 했다면 정말 가치 있는데 그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글들, 그런 주제, 그런 영상으로 저에게 접근을 하는 게 있다면은 저는 이제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는 영상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당신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논쟁을 피하는 쪽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파이 유튜브를 보시면 아직도 파이가 스캠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이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 22년 정도 했으면 제가 여유가 있으니 어느 정도 보고 반박을 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정말 그런 영상을 클릭할 시간도 그럴 여유도 그럴 에너지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을 설득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이 문장은 정말 공감이 되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니콜라스와 같은 이 코어팀 멤버이면 이 문장이 얼마나 공감이 될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비트코인 상승 영상이나 알트코인 관련 내용도 많은데요. 유명하신 분들이 알트코인을 많이 다루고는 있는데 파이코인 내용들은 왜 없는가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너무 많이 제 영상에서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다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요약을 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코인 유튜버들은 거래소 상장이 된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이 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장된 코인 또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다른 길을 가는 그런 특수함이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리 대중의 인식도 그렇지만은 코인 유튜버들도 이것들을 좀 더 스캠이나 어떤 이단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파일을 보지 않더라도요. 주변에 어떤 흡사한 프로젝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비트코이너 중 한 명이었던 오태민 작가님이 나름 이 화폐 현상을 연구를 해서 본인이 새로 시도를 하고 있는 코인 프로젝트가 있죠. 모빅코인이라고 있는데 이 모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비상장을 추구를 했고 코인을 에어드랍함에 있어서 각 개인의 노동력과 비용을 들여서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 놓았고 이것으로 어떤 화폐 현상을 재현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모빅 프로젝트의 도전 정신이나 색다른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빅코인이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프로젝트가 좀 더 길게 보았을 때 결국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의문점이 남지만 분명 블록체인이나 화폐 현상, 암호화폐를 깊게 탐구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출시가 된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미디어나 일반 코인 유튜버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철학 이런 부분은요. 프로젝트가 결국
성공을 해야 되고 누구나 그 모비코인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나 그런 프로젝트의 철학이나 그 위대함이 공유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99% 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유동성이 없는 위험한 투자 자산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비코인은 각종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엄청난 폭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비코인은 존재하나 오태민 작가의 경우에는 아직 커뮤니티를 이끌고 좀 외롭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다 보면요, 다른 미디어에서 이 모비코인을 다루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월드코인도 그렇습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에 각종 거래소에 동시 상장이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오직 저만 2021년부터 월드코인의 특성을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더불어 오픈 AI나 샘 알트만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왔는데, 신기할 정도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 국내 아무도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래소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7월 이후로 미디어란 미디어에서 다 월드코인을 언급할 정도로 월드코인이 큰 열풍을 가지고 왔었죠.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들, 기존 암호화폐 개념에서 벗어난 이 중앙화가 되었다는 얘기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대다수였고요. 어쨌든 거래소 상장 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작년 7월부터 보여줬다는 것이죠. 어쨌든 월드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매우 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블록체인의 이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거시적인 이 환경 부분을 함께 다뤄가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리뷰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비트슈아님인데요. 오버롤로 해서 저는 이분이 국내 대표 유튜버 중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분도 파이코인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모두 언급을 하였지만, 문제는 파이 커뮤니티들이 이 채널에 그 영상에 악플을 너무 많이 달아서요, 당시 비트슈아님이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바로 비공개로 전환을 하셨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라이브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요, 파이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짧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참고로 슈아님은 아직도 채굴을 하고 있다라고 직접 밝히셨고요. 그리고 비트슈아님은 당시 파이를 아주 좋게는 보지는 않더라도 나름 특이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매우 강력한 커뮤니티가 장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또 반대로 이 커뮤니티의 댓글들이 너무 심할 정도라고 해서 이 감정 소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파이 영상은 다시는 올릴 계획이 없다, 당시 좀 실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지만 또 해외로 나가보면 국내 유튜버들보다 훨씬 구독자가 많은 해외 유명 유튜버들이 종종 파이를 소개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두 번 정도 파이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들이 굳이 파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다룰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처럼 계속 다뤄야 할 소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의 장점은 거래소에 의지하지 않고도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한 암호화폐라는 것,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가치를 두고 대단한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코인 유튜버들에게는 아직 이런 내러티브가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얘기가 들어가면 끝이 나지 않을 대화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왜 유명한 분들이 파이를 다루지 않았을까,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